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2016년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도 2016년은 악몽 같은 그런 해였었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한테는 지금처럼 미국 주식시장의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모멘텀의 한 해였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16년에 고독 신도시에 와서 부동산을 오픈했던 그 해입니다. 과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역사적인 분기점, 두 기업, 삼성과 엔비디아라는 회사에게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HBM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에 안주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랜저 100만대 D램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취해 있다가 포르쉐 HBM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앞에 제가 다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7년에 AI 산업 전환기였어요. 그래서 젠슨 황은 막 그래 바르셀로나 이런 데 다니면서 AI 학회를 다니면서 기술 공부를 했었고, 2016년에 이재용 부회장은 그때 당시 부회장이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회 청문회를 다니고 결국은 깜빵에 갔던 거죠. 그래서 2016년이 상당히 이 두 기업한테 굉장히 변곡점이 되었던 거죠.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돌아볼 때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젠슨 황과 삼성전자, 젠슨 황과 이재용의 겨울, 엇갈린 2016년의 겨울입니다. 2016년 12월, 2016년 11월인가 제가 고독 신도시 왔는데 젠슨 황은 이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국제 신경망 NPU죠. 신경망 학회 유립스 학회장 밖에서 엔비디아 마케팅 임원과만 마주쳤습니다. 발표자도 아닌데 여기 왜 왔냐는 질문에 젠슨 황은 배우러 왔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때만 해도 AI 뭐 이런 거 GPU는 벌써 엔비디아 하고 있었죠. 쿠다라든가 이런 거 벌써 입이 다 있었죠. 기본이 탄탄했던 거죠. 자, 같은 해입니다. 2016년 12월이죠. 2016년 12월 6일 서울 여의도, 여기는 여의도고 여기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재용 삼성 당시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어요. 아는 게 뭐가 있냐? 아는 게 뭐가 있냐? 공범인 거 인정하냐? 이 질문 누가 한 줄 아세요? 지금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한 얘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냥 달달 볶이다가 한 얘기가 미래 전략실을 없애겠습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 미전실이 없어지므로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그냥 흔들 했던 거예요. 결국 박근혜 탄핵 정부에 휘말려서 2017년 2월 달에 구속됐어요. 그래서 깜빵에 갔죠. 참 치욕스러운 이런 게 있었죠. 그 해에 이제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2017년에. 그래서 이게 챗 GPT의 토대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AI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HBM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됐던 거죠. 이게 HBM인데 HBM3입니다. 그 8단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2017년부터 18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AI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기업의 선택적인 갈림길이 이제 된 거예요. 2017년 가을 두 회사는 각각 결과물을 냈어요. 엔비디아는 2017년에 AI 연산형 텐서코어가 탑재된 GPU V10을 출시를 했어요.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 젠슨 황이 다니면서 16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더니까 2017년 가을에 V10을 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부 위기로서 미래 전략사를 해치하고 사업 지원 TF, 사지 TF라 그러죠. 이게 지금까지도 흔들거리면서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 사업 지원 TF가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SK하이닉스는 HBM3 개발 기회를 선점을 해버리고 삼성전자는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HBM3 개발에서 삼성은 실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삼성이 뒤지기를 시작했던 거죠. 당시 삼성은 스마트폰용 모바일 디램에 집중을 했고 HBM을 틈새 시장으로 간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저를 100만 대 팔지 포르쉐 10대를 파는 일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HBM 개발이라는 거는 일반 디램보다 인력은 3배, 매출 기여도는 낮아요. 그래서 내부 평가에서 이거는 아니다. 괜히 그냥 어려운 그 반도체를 생산해서 많이 팔리지도 않는 거 뭐하러 하냐. 우리가 잘하는 디램이나 열심히 하자. 근데 SK 하이닉스는 정반대의 길을 간 거예요. HBM에 올인을 했고 2021년 HBM3 개발했고 22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처음에 2016년 17년에는 삼성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젠슨 황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들, 그 다음에 2017년 18년부터는 기업 대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는 지금 그냥 그랜저로 갔던 거고 엔비디아는 포르쉐로 탔던 거고 그 사이에 SK는 같이 포르쉐에 동참을 했던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AI 특수를 타고 고속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4년, 25년 올해죠. 26년 우상향합니다. 성장률이 11.7, 내년엔 16.2%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더 커지면 커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 AI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나오면서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TSMC하고 또 엔비디아하고도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붙습니다. 삼각 동맹이 어마하게 지금 견고하게 됐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는 TSMC하고 협력 문제로 난항을 겪었지만 엔비디아에게 직접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말을 잘 안 들어요. SK 하이닉스하고 옛날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SK가 엔비디아한테 직접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TSMC에다가 압력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삼각동맹이 견고하게 되면서 이 TSMC도 그냥 수익률이 60, 70%가 되는 거고, 엔비디아가 60, 70%가 되고, TSMC도 엄청난 그 영업이익률, SK 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에 41%, 2분기에는 뭐 50% 이렇게 돼버린 것들이죠. 시장이 자꾸 그렇게 가고 엔비디아가 HBM의 공급 다변화를 깨고 있으면 시사를 하고 있어요. HBM3 주도권 SK 하이닉스로 넘어갔죠. 삼성은 기존의 HBM2E까지는 퍼스트 벤더였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납품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HBM3 납품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8단, 12단 HBM3는 언제 콜 통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3년, 25년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AI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HBM 시장이 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삼성이 뒤늦게 반성을 하고 반성물 썼죠. 작년에 전영현 부회장이. 그러나 반성물 쓰고 나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뚜렷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23년에 메모리 불황이었었어요. 그러나 HBM은 폭발했어요. SK 하이닉스는 실적 반등했고 삼성전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지속했고 그다음 이 방송이 되는 월요일 날 다음 날 7월 8일이 삼성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영업이익은 5조 원대, 반도체는 2조 원밖에 안 될 겁니다. 1분기에 비해서 그냥 굉장히 적은 이제 영업이익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번 주에서는 어닝 쇼크가 오면서 또 주춤할 겁니다. 23년은 삼성이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HBM 개발팀을 굉장히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능뿐만 아니라 단가 문제로 제가 이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성능 문제 때문에 여태껏 콜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단가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단가는 당연히 SK나 마이크론보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납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크론도 HBM4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잘 알던 대로 지난 3월에 HBM4에 샘플을 납품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마이크론은 6월 10일 날 HBM4를 엔비디아에 샘플을 납품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젠슨 황은
CES 2025 올해 초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은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는 리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삼성은 굴욕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6개월이 넘어서 7개월째가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콜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리더십입니다. 김기남 부회장이 2018년부터 있었죠. 2021년까지 있었죠. 김기남 부회장이 2019년에 HBM 그 연구팀을 해체를 했습니다. 진교용 메모리 사업부장, D램 개발실장 이렇게 짝을 이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경계현 부회장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를 이 경계현 부회장은 참 꼭 인문학자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뭐 한 달 훨씬 더 전이지만은 그 삼성을 그만두고 나와서 소회를 쓴 걸 보면 기술자를 천대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씁쓸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기술진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옛날의 삼성으로 가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의 전략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많죠. 비용 중심 D램 설계 전략의 자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를 참 잘합니다. 대량 생산, 싸게 대량 생산을 하는 D램에 거기에 너무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랜저 100만 대가 눈앞에 뿅 보이는 거지 그 고가의 포르쉐 10대는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정해진 원가에 개발을 하는 그런 노하우, 그런데 열이라든가 전력 등 성능의 특성이 취약했던 거예요. HBM은 GPU와 밀접히 결합이 됨으로 해서 그 특성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텔의 표준화 중심의 CPU 시대를 통했지만은 엔비디아 주도의 AI 시장에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의 시대, 그러니까 D램이라는 거는 제대에서 정해진 표준, 그 스펙에서 쫙 잘 만들면 돼요. 거기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특성의 시대예요. 구매자, 소유자의 그 니즈가 반영되는 그런 사회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났는데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삼성이 이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BM 시장의 미래와 한국의 과제예요. HBM은 향후 10년 이상 AI 학습 추론 필수 인프라예요. 10년 뒤에 HBM이 아닌 다른 반도체가 나오겠지만 HBM을 잘한 회사가 10년 뒤에도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HBM4 샘플링 및 대만 내 투자 확대, 싱가포르, 마이크론, 일본, 미국,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삼각동맹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권석준 교수가 뭐라고 했나? TSMC, 엔비디아가 자체 공급망 구축할 경우 한국의 경제 수단이 없을 거라. 참 이게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HBM 하나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그 외에서는 지금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도체는 국가 배양전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의 싸움이 아니에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배양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 메모리 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당분간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을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마이크론이 뭐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뭐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삼성이나 SK를 뛰어넘을 그런 정도의 그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그 한국 메모리 산업이 단순히 공급사로 전략할지, 그러니까 HBM 공급하는데 SK 하이닉스나 삼성도 뭐 이제 따라갈 거니까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단순히 엔비디아의 AI GPU에 그 부속품의 하나인 HBM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리벨리온이라든가 우리 프리오사 AI처럼 이 삼성이나 SK가 제공한 HBM을 가지고 AI GPU라든가 가속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SK도 삼성도 그런 쪽으로 좀 머리를 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설계 역량을 강화를 하고 메모리 팹리스 설계를 육성을 하고 공공주도 메모리 파운드리도 필요성, 왜냐하면 HBM4 이후에는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은 있죠. 비록 적자지만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를 아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차세대 메모리 R&D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야 되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 정부가 AI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뭐 이렇게 백종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BM은 메모리 산업의 미래이자 AI 시대의 핵심 자산입니다. HBM은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삼성은 과거 표준 중심 원가 절감 전략에서 벗어나서 설계 기반의 파트너십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이 전략과 체질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여튼 SK나 삼성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2%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만 지금 마무리만 잘 한다 그러면 뭐 올해 이제 하반기 늦게 좀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이 AI 반도체 HBM 시장에도 이제 주리로 끼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초기에도 말했던 것처럼 2012년의 겨울 젠슨 왕은 AI를 배우러 학회를 쫓아다녔고 이재용 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들락거리는, 거기서부터 삼성이 퇴보가 일어났던 것, 그게 맞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5년 6년 기간 동안 이 메모리 반도체의 투자가 적어졌고 또 삼성 미래전략실이 해체가 되면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데 미스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아픔을 기록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2016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